챕터 16. 어떻게 매일 반복할 것인가. 1993년 캐나다 에버츠버트의 한 은행이 트렌드 다이어스미드라는 23살의 주식 중개인을 고용했다. 에버츠퍼드는 밴쿠버 인근 한적한 곳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교외 지역으로 큰 비즈니스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이어스미드는 친참이었고 아무도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간단한 습관 덕분에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 다이어스미드는 매일 아침 책상에 동그란 통 2개를 가져다 놓았다. 통 하나에는 클립 120개가 들어있었는데 그는 이것을 측정, 신호로 삼았다. 다른 통은 빈통이었다. 그는 매일 2개의 통을 책상에 놓고 영업전화를 걸었다. 전화 한 통을 끝내면 클립이 가득 든 통에 클립 하나를 빼서 빈 통에 옮겨 담고 다음 과정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저는 통 하나에 클립 120개를 담아둡니다. 그리고 다른 통에 클립을 죄다 옮길 때까지 전화를 겁니다. 그 결과 18개월 만에 다이어스미드는 회사에 500만 달러를 벌어다 주었다. 연봉은 7만 5천 달러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12만 5천 달러 정도다. 오래지 않아 그는 6자리 즉 10만 달러대의 연봉을 받으며 다른 회사로 옮겼다. 나는 이 기술을 클립 전략이라고 부른다. 수년 이상 독자들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전략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한 여성은 책 한 페이지를 쓸 때마다 통 하나에서 다른 통으로 머리핀을 옮겼다. 한 남성은 푸시업 한 세트를 할 때마다 캔 하나에서 다른 캔으로 구슬을 옮겼다. 과정을 하나씩 해내는 것은 만족스러운 경험이다. 클립이나 머리핀, 구슬을 옮기는 것 같은 시각적 측정 수단은 우리가 과정 하나를 해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동을 강화하고 어떤 활동에 대한 즉시적 만족감을 높인다. 시각적 측정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십습관 일치, 운동 일지, 펀치형 고객카드, 심지어 책의 페이지 숫자까지 광범위하다. 하지만 아마도 그런 과정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습관 추적일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마지막 선물. 습관 추적은 어떤 습관적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달력을 하나 놓고 매일 일상적인 일들을 했을 때 X 표시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명상을 했다면 각각의 날짜에 X가 표시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력은 습관이 쭉 이어진 흔적을 그릴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습관 추적을 이용했는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일 것이다.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어딜 가든 작은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13가지 습관을 실행했는지 추적했다. 그 목록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뭔가 유용한 일을 할 것, 하찮은 잡담을 피할 것 같은 목표들이 적혀 있었다. 프랭클린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노트를 펼쳐 자신이 한 일들을 기록했다. 나중에 프랭클린은 이를 대중화하여 인류의 습관 추적이라는 큰 선물을 남겼다. 제리 사인펠드는 유머를 글로 써두는 습관을 확인하고자 습관 추적을 이용했다. 그는 코미디언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목표는 한 가지, 매일같이 유머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유머가 쓸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떠오른 유머와 그것을 계속 써나가는 데만 집중했다. 이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흐름을 끊지 마라는 매우 강력한 주문이다. 영업 전화를 돌리는 흐름을 끊지 마라. 그래야 성공적인 비즈니스 장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운동 흐름을 끊지 마라. 그래야 기대한 것보다 빠르게 몸을 만들 수 있다. 매일 창작의 흐름을 끊지 마라. 그래야 인상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습관 추적은 행동 변화의 다양한 법칙들을 더욱 강화하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동시에 행동을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 습관 추적의 이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2.1. 습관 추적은 분명하다. 마지막 행동을 기록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촉발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습관 추적은 달력에 X 표시가 쭉 이어지거나 식습관 일지에 식사 목록처럼 시각적 신호를 받는다. 그래서 달력을 봤을 때 습관 흐름이 보인다면 다시 그 행동을 하게끔 우리를 부추긴다.
살을 뺀다든지 금연을 한다든지 혈압을 낮추는 등 목표로 가는 과정을 이처럼 시각적으로 추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일을 달성해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한 연구에서는 식습관 일지를 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더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습관 추적이라는 단순한 행동은 변화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2.2. 습관 추적은 매력적이다.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동기는 진전이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볼 때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습관 추적은 동기를 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각의 작은 승리들은 욕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일진인 사나운 날 특히 강력하게 작용한다.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는 이미 했던 일들을 잊기 쉽다. 그러나 습관 추적은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는 시각적 증거를 제공한다. 내가 얼마나 나아가는지를 교묘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매일 아침 우리가 마주하는 공란은 그 일을 시작하게끔 동기를 일으킨다. 흐름을 끊음으로써 그동안의 진전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2.3. 습관 추적은 만족스럽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득이다. 추적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될 수 있다. 해야 할 일 목록에서 한 가지 항목을 지우는 것, 운동 일지에서 시작했음을 표시하는 것, 달력에 X 표시를 하는 것은 만족감을 준다. 결과가 성장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투자 포트폴리오 크기가 커지거나 쓰고 있는 원고가 점점 더 분량이 많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기분이 좋다면 참고 견디기도 더 쉽다. 습관 추적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게 해준다. 우리는 복근을 만드는 데 집착하지 않고 계속 운동 흐름을 끊지 않고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된다. 즉, 습관 추적은 1. 우리에게 행동을 일깨우는 시각적 신호를 만들어내고 2. 자신의 발전을 눈으로 보고 이를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내적 동기를 일으키며 3. 성공적으로 습관을 수행하고 기록하는 순간순간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나아가 우리가 원하던 사람이 되어간다는 시각적 증거를 하나씩 쌓아 나감으로써 우리에게 즉각적이고 본질적인 만족감을 준다. 아마도 이쯤에서 당신은 궁금해할 것이다. 습관 추적이 그토록 유용하다면 왜 이 책은 이제 와서야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 이렇게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논의를 미룬 이유는 간단하다. 측정과 추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습관을 추적한다고 하면 우리가 세우려고 시도하는 습관과 그 습관을 추적하는 습관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결국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는 칼로리 계산이 번거롭게 느껴진다. 영업 전화를 모두 기록하는 것은 지루한 일이다. 그보다는 덜 먹을 때야, 더 열심히 할 때야, 그걸 하는 걸 잊지 말아야지. 와 같이 말하는 게 더 쉽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한다. 결심 일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계속 사용하길 바라야죠. 일주일 동안 운동한 걸 기록했는데 그리고 그만뒀어요. 나 역시 그랬다. 내가 섭취한 칼로리를 추적하기 위해 식사 일지를 썼던 적이 있다. 나는 가까스로 한 끼를 적고는 포기했다. 추적은 모든 사람이 할 필요도 없고 삶 전체를 측정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누구나 추적을 통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아주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먼저 가능하다면 언제든 측정할 수 있도록 추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놀랄 정도로 부지불식간에 추적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우리가 얼마나 외식을 자주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핏비트 앱과 시계는 우리가 하루에 몇 보나 걸었는지 얼마나 잠을 잤는지를 기록한다. 달력에는 매년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얼마나 여행을 떠났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일단 이런 기록을 찾아냈다면 매주 또는 매달 달력에 추가로 기록해 복귀하면 매일 추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용적이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만 추적하면 된다. 한발적으로 10가지 습관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습관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편이 더 낫다. 마지막으로
습관을 실행하고 나서 즉시 측정한 값을 그때그때 기록한다. 행동이 완료된다는 것은 이를 기록해야 한다는 신호다. 야,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습관 쌓기 방법과 습관 추적을 다음과 같이 조합할 수 있다. 습관 쌓기 더하기 습관 추적은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습관을 추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 전화를 끊고 나서 빈통에 클립 하나를 넣을 것이다. 체육관에서 운동 한 세트를 마치고 나서 운동 일지에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략들은 습관을 추적하기 쉽게 해준다. 습관을 기록하는 걸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몇 주 동안 측정을 하면서 통찰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늘 흥미롭다. 모든 습관의 흥정은 종국에는 어느 한 지점에 이른다. 그리고 중요한 건 측정값 하나하나보다 습관을 궤도로 올리기 위한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